여러분 10월 11월에 채권시장에 위기가 터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도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나쁜 대기업은 당연하고요. 중소기업은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SK 주식회사가 채권시장에서 이게 채권을 발행 못하니까 기업보험시장으로 와서 단기기업보험을 발행을 할까요? 오죽했으면. 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시장은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를 많이 내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위기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12월에 은행채 발행했습니다. 3,400억 원이나. 그동안 말입니다. 은행채도 발행 주저주저 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일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은행채를 발행하면 다 은행채를 사지 일반 회사채는 안 사거든요. 그런데 은행채까지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채권시장이 좀 안정화 상태로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11월 달에는 은행채가 3조 2,100억 원의 순회수를 당했습니다. 순회수라는 것은요. 채권의 차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채권의 연기가 안 되고요. 그냥 갚았다는 겁니다. 그게 3억 2,100억 원이었습니다. 11월에. 물론 여기에는 은행채가 발행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발행을 막았던 탓도 있습니다. 예, 정부가 발행을 안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른 회사채가 완전히 위기를 겪으니까. 그런데 12월에는 이제 은행채도 발행을 해라 해서 지금 발행해서 3,400억 정도 순발행액이 늘어났고요. 그 전에 시장 2028년 8월에 9,800억 원, 9월에 7조 4,600억 원, 10월에 2,600억 원. 예, 뭐 9월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은행채 시장이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사채 시장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예, 이게 금리가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은행채 금리가 내려가면 회사채 금리도 내려가겠죠. 예,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은행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은행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요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수요자가 많으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 10월에 4.926%까지 올라갔던 은행채가 지금 11월에 4.831%가 떨어지더니 12월에는요 4.572%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채권 투자로 많이 돌아섰던 것도 이자가 세니까 이자가 금융권보다 세니까 채권 사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는 걸 봐서는 채권 시장의 위기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회사채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12월에 1일에서 10일까지 2,588억 원의 회사채 순발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SK텔레콤 말씀을 드렸죠. 2,500억을 발행을 했는데 발행이 성공했다. 금리는 5% 중반대로 성공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에는요. 회사채 발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4조 8,379억 원이라는 회사채가 돌아왔어요. 채권이. 이거 못 갚으면 회사 도산되거든요. 그러나 이거 갚을 수 있었고 11월 달에 8,087억 원이 돌아왔을 때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뭐 금리만 좀 많이 주면 채권 발행하는데 문제 없어. 그러면 채권이 돌아오더라도 이제 대환이 가능할 거야.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환이 가능하고 차환이 가능하면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말입니다. 롯데건설이 지금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6일 날 시작을 한다는데 롯데건설이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채권 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요. 정부가 187조 5천억 원을 넣어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기재부는 50조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은 42조 플러스, 게다가 5대 금융 지주는 95조를 뿌린다고 했지만 이 금액이 말입니다. PF 대출 전체 금액에 거의 육박합니다. PF 대출 전체 금액은 물론 180조는 되지 않지만 전체 금액이 120조를 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기의 불씨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게 건축시장, 주택시장 여기서 제대로 완공이 되고 분양도 잘 돼야 될 텐데 분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양이. 지금 서울에까지는 아직까지 분양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미 지방에는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미분양이 났을 때 돈이 묶이잖아요. 돈이 묶이면 다시 채권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은행채도 발행을 했고 회사채도 발행을 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 채권 시장의 최악의 위기는 좀 넘은 것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사실 채권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최악의 위기로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그나마 위기가 그나마 좀 안정 조그마한 큰 거는 아니지만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